네, 안녕하세요. 체질 닥터입니다. 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이런 영상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체질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됐죠? 한의학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게 우선이죠. 네, 사상의학이라고 그렇죠. 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보통 이 체질을 판별하는 기준, 원장님께서 보통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을 먼저 1번으로 당연히 보겠죠. 진료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체형이 눈에 띄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정이라고 하는 성격 같은 경우는 단번에 알긴 어렵지만 저희는 뭐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맥을 좀 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음식과의 반응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어떤 생리학적 특징, 그쵸. 이 내장기가 어떤 기능이 좀 발달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저 최종적인 확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체질이 확진이 되면 체질별로 처방할 수 있는 처방들이 있잖아요. 이런 처방들을 투약을 했을 때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이 체형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원장님께서는 처음 들어오시면 체형을 보고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일단 태양인 체형이 어떤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형을 들어가기 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정확하게 네 가지로 4등분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상의학에 약간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상의학적인 관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지만은 이게 100%다 완벽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지만 선생님이 그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 태양인은 뭐 거의 0.1%? 만명 중에 몇 명 안 네, 된다. 한 명. 아니 네, 네.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재만 선생님의 어떤 사상관에 대해서 같이 보고 후세적으로 발전시킨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는데, 태음인이 한 50% 이상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소음인이 한 30%, 그리고 소양인이 한 20%, 그 정도를 구분하셨어요. 결국 둘 중에 한 명은 태음인이에요. 그러면은 태양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99.9% 확률로 틀린 거예요. 왜? 1000명 중에 한두 명만 태양인일 테니까. 근데 그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인이 제일 어려운 사람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만 선생님이 의학을 길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성리학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 성리학을 유학을 하셨어. 그래서 60세 조금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50세 중후반에 동의수세보원을 쓴 거예요. 의학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는데 사람을 엄청나게 관찰하셨어요. 왜? 무인, 군인이셨어요. 또 정치인, 군수 같은 것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라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의 유형들을 관찰하고 분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 1800년대 중후반, 조선 말기란 얘기거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기였어요. 아, 태양인의 기질은 자기 주관이 너무 세. 근데 이 혼란의 시기에 자기 주장을 하면 그 사람부터 목이 날아가요. 왜냐면 그 시기에 외세 세력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조선시대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인의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였고, 거기서 이재만 선생님이 관찰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저 퍼센테이지에 대한 오류는 확실히 그러니까.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만 선생님이 또 유언이 태양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후학들이 좀 태양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태양인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제가 태양인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의 시대에는 자기 주장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질이 다 나와. 아니 자기 기질 이상으로 인스타에다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태양인의 기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만 선생님이 표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맞아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 한 10% 넘지 않을까? 안팎은 되지 않을까? 라는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데 개인적 견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개인적 견해입니다. 원장님 어떠시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 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다 보니까 태양인이 굉장히 수가 적다, 거의 극히 드물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사실상 배울 때도 뭐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경향이 네. 있는데, 사실 환자들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양인이 아니고서야 나한테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네. 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상체질별의 어떤 체형부 특징,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태양인은 어디가 발달되어 있죠, 원장님? 뇌추지 기세라고 목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엄청 뛰어나고 오감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직관이 뛰어나고, 그래서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거기다 안광이 그냥 보면 알아요. 안광이 너무 세다 못해 보라색 안경으로 가려야 돼요. 연예인분들
그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태양인으로서 식대를 지켰을 때 되게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말씀드리자면 배종옥 선생님 아니면 가수분들 중에서 하현우 씨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태양인이고 그리고 나얼 씨 같은 경우도 태양인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밝혔어요. 뭐 정확하게는 금음체질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금음체질이 한의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인에 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팔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사상의학 태양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체격이 좀 덩치가 큰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마른 분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발달이 되는데 보통 머리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상체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뇌가 엄청나게 발달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태양인이라고 진단되는 분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머리가 엄청 좋으세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사각턱이라고 하죠. 턱이 발달된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체형은 약간 역상월경 체형, 어깨라든지 축이 좀 더 턱 벌어지고 좀 내려올수록 이렇게 역상월경 이런 체형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양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소양인은 쉽습니다, 진단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다 소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셋이가 다 소양인이니까 저희 소양인의 어떤 외모적 특징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도 그냥 어깨만 보시면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뭐 상체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양인에 대한 체형 중에 하체가 약하다는 어떤 속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 다 하체 안 약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네. 동의수세보원에 날래다 그리고 또 방광지 자세라고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여요. 왜? 무게중심이 위에 가 있거든. 그래서 저희들은 소양인들은 서서 걸을 때도 무게중심이 여기 걸려 있어요. 태양인은 여기에 무게중심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움직일 때. 태음인은 배에 걸려 있어요. 무게중심이. 소음인은 엉덩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가 예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양인들은 어깨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가슴둘레도 상대적으로 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진료실에서는 저희가 환자분 들어오시면 딱 알잖아요. 밝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웃고 들어와. 굉장히 호의적이시죠. 호의적이죠. 그리고 이제 태음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태음인 분들은 일단 체형은 저는 이제 몸이 좀 둥글둥글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로 치면 홍콩 배우 중에 홍문보 씨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유민상 씨 정도가 전형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요원지 립세라고 횡격막이 살짝 들려 있으면서 배에 무게중심이 걸려 있으면 어깨에다 무게중심을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를 볼 때 무게중심을 어디다 걸고 있는지를 좀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도 약간 소양인 기질 좀 섞여 있는 제가 열태음이라고 하는 체질이 있는데 맞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열태음이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땀도 좀 많으시고 피부색을 좀 보더라도 저희가 까무잡잡하시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죠. 그런 분들은 좀 열태음인에 좀 가까운데 오히려 키가 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좀 근육질인 어떤 체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맞죠. 그래서 이런 쉽게 생각하면 이 옆으로 좀 커져 계신 분이나 아니면 좀 키가 좀 크신 분이나 종축으로나 횡축으로나 조금 크신 분들이 태음인에 좀 가까울 수 있다. 저는 약간 이거를 흔히 말하는 서양인에 좀 가깝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네, 보기도 좋아하시고 좀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맞죠. 근데 서양인들이 뚱뚱한 사람도 있고 길쭉길쭉한 근육질도 있고 있잖아요. 아, 맞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난 개인적으로 털이 많은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아. 네, 털이 길고 많으시죠. 아까 잘생겼는데 털이 많다? 뭔가 성격도 활발한데 피부가 거칠고 털이 많으면 약간 저 사람 열태음인인가? 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음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쉽죠. 소음인 그쵸. 말랐다. 엄청 많으셨죠. 네, 딱 봤을 때의 느낌이 착하다, 순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소리도 조금 자기 주장을 펼친다기보다는 이게 들어주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사실 그 목소리로도 체질 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태양인 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어떻죠? 크기도 하고 모여있고 공명도 되게 잘 잡혀있고 저희 같은 이런 목소리가 썰 안녕하세요. 네, 소양인 안녕하세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좀 그래도 좀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이게 정확한 어.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대표적인 예시가 부부의 세계에 출연하셨던 그 박혜준 배우지 않습니까? 맞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목소리. 이 그쵸. 목소리가 태음의 아주 전형적인 목소리다. 그렇지. 소음인 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작다. 제가 이제 외모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성격적 특징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양인 성격 한번 기본적으로 정리를 자기 해봐야죠. 주관이 너무 세요. 그쵸. 그냥 그리고 호불호가 너무 강해. PR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래서 주관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태양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공격적이다라고도 보지 않습니까? 적이면. 그래서 네, 그렇죠. 적으로 두면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소양인은 좀 어떻죠? 소양인. 가볍죠. 성격이 저같이 가볍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감성적인 유형이잖아요. 친구들도 많죠. 사교성도 좋고. 태양인도 외향적이고 소양인도 외향적인데 주관이 너무 강한 측면들은 태양인에 가깝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교적으로 이 일 저 일 다
건드리는 이런 패턴들 많잖아요. 이런 성격이 좋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재만 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손에서 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걸 또 맞죠.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블록 동시에 막 이것도 하고 그렇죠. 저것도 하고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바로 소양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음인 분들은 성격이 좀 어떻죠? 태음인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팀플 이런 거 같이 할 때 보면 이제 저희는 얘는 무슨 체질 이런 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네. 태음인한테는 보통 일을 정확하게 배당을 합니다. 저는 그런 편이에요. 예를 들면 소양인한테는 일을 줄 때 그냥 주제만 던져도 자기가 알아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제시를 하는 편이라면 오히려 태음인이라면 그냥 딱 한 말만 그것만 해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소음인도 좀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고 소음인. 태음인 분들한테나 소음인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은 정확하게 일을 지시하는 편이었죠. 태음인과 소음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태음인은 조금 일을 대충하는 경향이 있고 소음인은 그래도 일을 맡기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꼼꼼하게 경향이 하죠.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인 성격을 저는 제 1번으로 꼽자면 저는 꼼꼼합니다. 아, 그쵸. 제가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맡긴 대표님이 계신데 그렇죠. 너무 일을 꼼꼼하게 하세요. 일을 좀 완벽하게 처리를 해내는 이런 성향들이 소음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소음인은 성향이 좀 공격적이지는 남을 공격하지 못해요.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소음인의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일 수도 있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될 사실들은 동의수세보원을 같이 보면서 이재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상의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한자만 나오는데 그럼 재미가 저희들이, 없죠. 네, 못 재미가 보죠. 없어가지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지 다 맞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좀 아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격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이 체질별로 좀 발달된 장기나 약한 장기 요거 한번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태양이는 좀 발달된 장기가 뭐다? 그리고 약한 장기는 뭐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독이 들어오면 안 좋아요. 간은 해독하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간이 망가져요. 그리고 폐 기능이 강해서 호흡도 대사도 강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라토너 같은 경우 아니면 축구 선수들 이런 분들이 확실히 태양이 많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고 간이 근데 약화돼서 술을 못 먹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이 망가지고 있는데 정신력으로 술을 제가 볼 때 엄청 많이 먹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술 먹을 때 숙취도 심하고 그렇죠. 해독도 잘 못 시키고 사실 저희가 그 장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방적에서 예를 들면 간이면 딱 간 하나, 네. 폐면 딱 폐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 폐가 크고 발달돼 있고 간이 좀 작고 좀 덜 발달돼 있다. 이 말 자체가 폐라는 기능적 측면, 간이라는 거의 기능적 측면을 조금 더 살려서 얘기하는 거라는 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소양이는 그러면 제일 발달된 장기 위장관이 가장 발달돼 있고요. 콩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콩팥에 붙어있는 부신, 부신. 그쵸. 기능 약한 편이고 밥은 잘 먹는데 소변 기능이 조금 안 좋을 그렇죠. 가능성도 높아요. 전립선 쪽도 안 좋은 분들 네, 많잖아요. 우리들 조심해야 돼. 네, 저희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부신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장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에도 좀 취약한 편이다. 그쵸. 저는 그렇게 보통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위장관이 좀 발달한 체질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오히려 좀 너무 발달해서 소양이면 소화불량이 없다라고 아니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위산 분비가 더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더 그렇죠. 많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태음이는 그럼 어느 장기가 제일 발달됐을까요? 태양이랑 반대에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은 좋은데 폐호흡기, 폐기관지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감기도 좀 잘 걸리는 거. 그쵸 그쵸. 네. 비염을 달고 살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좀 간이 발달됐으니까 술을 좀 잘 먹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거나 다 잘 먹어. 뭘 먹어도 다 내 걸로 만들어요. 간이라는 장기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바깥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다 내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조금만 안 맞는 게 들어오면 내 몸이 벌써 알아요. 예민하다고 보통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짝 좀 숨이 좀 얕으신 분이 좀 많은 것 아, 같아요. 그쵸, 그쵸. 복부에 지금 지방도 많으시고 예를 들면 좀 체격이 있으시다 보니까 폐활량이 조금 이제 얕아지게 되는 거죠. 들이마시는 흡기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들이마시는데 호기라고 하는 이게 내뱉는 이런 거는 좀 보통 우리가 폐활량 체크를 호기로 하니까. 그쵸. 네, 폐가 약하다니까 그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음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소음인은 소양인이랑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위장관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근데 신장 기능이 좋아.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세요, 이런 분들이 또. 그리고 위장관 기능이 좋지 못해서 항상 기능성 위장장애를 달고 사세요.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만 먹으면 조금만 먹으면 체해.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상 체질별 특성들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떠셨나요? 나중에 동의수세본을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볍게 얘기한 거지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틀린 얘기도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이분이 전립선 비대증이 걸렸대. 그러면 소양인인가 보다. 바로바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는 경향성이다. 경향이 그냥 그 정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상 체질의 특성들을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이 좀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 댓글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